자, 여러분 12번입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관련된 회계처리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건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후반부에서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어, 결론을 잠깐 말씀드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예요? 회사가 퇴직금이 현금이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산할 때 퇴직금을 추정 계산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매년 그 1년 단위로 퇴직급여 비용을 충당부채로 쌓아놨다가 퇴직금을 지급했을 때 충당부채를 상환한 걸로 처리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인세법에서는 기말 결산할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그 퇴직급여 비용을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결론을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퇴직급여라는 게 현금으로 지출된 건 아니잖아요. 그냥 회사 내부에 퇴직금 줄 걸 대비해서 발생주의에 따라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된 비용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송금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라는 게 결론이에요. 결론이에요. 그래서 요 밑에 같이 우리가 이것까지 볼 거예요. 연금에 가입을 하면 그러면 송금 산입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게 딱 결론입니다. 제가 지금 아주 짧게 말씀드린 게 진짜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뒤에 가서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제가 아주 쉽게 풀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지금은 그냥 요 퇴직금 관련된 우리가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 입력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여기 빨간 색깔로 표시한 게 좀 오탈자가 있어서 혹시라도 이렇게 어, 책에 써 있으신 분들께서는 요걸 조금 지워주세요. 여기 지금 제가 빨간 색깔 표시해 놨고요. 여기 오탈자 있는 거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좀 수정해서 연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인데 여기 잘못 들어갔더라고요. 그럼 미안해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월 급여 대장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차인 지급액은 이제 공제액 빼고 나머지를 차인 지급액으로 주는 거죠. 자,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급여 지급일은 11월 25일이래요. 급여와 임금을 각각 일반 전표에 입력해 보래요. 괜찮죠, 여러분? 자, 11월 25일 날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로 해서 4억 이렇게 줬고요. 인원수 뭐 20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공제된 금액이 800이에요. 그렇죠? 800이고 차인 지급액이 3억 8,830만 원입니다. 자, 지금 4억에서 빼기 어 여기 지금 공제 금액이 여기 지금 잠시만 여러분. 여러분 요 숫자가 지금 여기 지금 8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좀 1,170만 원으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요 공제 금액, 요 금액 빼고요. 요 금액 빼고 나머지를 차인 지급액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여기 임금, 우리 공장과 관련된 임금이 10명인데 총 2억이죠. 2억인데 370만 원이 공제 금액이어서 이거 빼면은 1억 9,630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한 거예요. 자,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력을 먼저 같이 해보시죠. 자, 그러면은 자, 날짜가 여러분 교재 페이지는 103쪽이에요. 103쪽에 11월 25일 일반전표 입력입니다. 이렇게 입력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아까 숫자가 좀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제가 정정했습니다. 자, 급여 4억이죠? 800번대 4억이고 예수금은 1,170만 원, 나머지 3,800, 어, 3,800, 3,880, 3억 8,830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제조와 관련된 임금 500번대 2억 그리고 대변에 예수금 370이었죠. 네, 그리고 나머지 1억 9,630입니다. 우리은행으로 나갔으니까 우리은행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자, 되셨죠?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또 뭐가 있대요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11월 상여 지급 대장이 다음과 같다. 차인 지급액 우리은행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급여 지급일은 1월 25일이다. 이런 오탈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바꿔주십시오. 상여금을 각각 일반주표 입력에 회계 처리하시오. 그 다음에 요거는 들어갈 문구가 아닌데 들어가 있어서 이거 좀 지워주세요. 이렇게 취소선 그어주세요. 자, 상여금 판매비와 관리비 20명인데 1억이에요. 그래서 요 160만 원 공제금액 빼고 나머지 차인지급액으로. 자,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상여금 1억, 대변의 예수금 160, 나머지는 보통 예금 우리은행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 밑에 나와 있는 글구도 요 잘못 들어간 거라 요걸 이렇게 취소선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조와 관련된 상여금이 7천이고요. 그리고 공제금액이 120, 차인지 금액이 6,880이에요. 자, 그래서 상여금 제조와 관련된 거 7천, 그리고 예수금이 120, 나머지가 보통 예금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500번대로 걸어 주시는 거 아시죠? 자, 그럼 우리 요거 보고서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우선은 교재는 104쪽입니다, 여러분. 104쪽에 나와 있습니다. 103쪽 맨 밑에부터 보시면 돼요. 103쪽 맨 밑에 날짜가 11월 25일이죠. 11월 25일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자, 그럼 11월 25일 들어가서 자, 첫 번째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상여금 1억 그리고 원천 징수한 거 예수금 160이죠. 그리고 나머지 9,840만 원 우리은행 보통 예금 이렇게 분기해 주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 페이지 104쪽입니다. 자, 10월 25일 날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판매비와 관리비 요거 위에 거고요. 예.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게 맨 위에 있는 게 답이 요거고 그 밑에 있는 답이죠. 자, 차변은 500번대 상여금 7천만 원 그리고 예수금 120만 원 나머지 보통 예금 우리은행 그 해답에 나와 있으니까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뭘까요? 자, 볼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했고, 자, 아래 내용을 보고, 기말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학계장의 시산표를 한번 열어보시면, 학계장의 시산표를 한번 열어보시면, 물론 저랑 숫자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뒤에 있는 것까지 다 입력을 해서 그런데, 그러면 12월 30일로 저는 조회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뭐 31일로 조회도 똑같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요 시산표를 열어봤더니, 이제 여러분 뭐 12월 31일자로 열어보셔도 비슷하게 나올 건데, 자, 이 지금 숫자들은 여러분들께서 다 입력이 된 상태가 아니니까 다른 거는 여러분 숫자가 저랑 안 맞으실 거고요. 그죠? 그런데 그럼 다른 거 지금 보려는 게 아니라 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잠깐 보여드리고 싶어서 열어보라고 한 거예요.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지금 한번 요거 더블 클릭을 제가 해보니까 지금 전년도에 2월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2천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차변에 감소한 게 500이 있어요. 맞죠, 여러분? 그 그림을 제가 여기다 그려놨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열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2월 말일자로 이렇게 시산표 들어가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 데이터 그대로 여기 문제 제시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입력을 좀 힘드셔도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책 보면서 꼼꼼히 다 그 해답 그림과 동일하게 입력해 달라고 매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 데이터가 있어야지 우리가 법인 조정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기말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자, 우리 지금 장부를 열어봤더니 여러분 12월 말일자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조회 보셨더니 어떻게 있어요? 자, 2천만 원 기초의 충당부채 대변에 있었고 차변에 500만 원 퇴직금 지급해서 충당부채 잔액이 지금 1,500이 남아 있는 상태인 거 맞죠? 자, 이 상태에서 자, 기초에 2천이 있었고 500만 원 단기에 지급을 했어요. 자, 그럼 12월 31일 날 기말에 우리는 회계상으로 또
퇴직금 추정을 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기말해 보니까 퇴직금 추계액이 1억 1,500이었대요. 이건 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정하자라는 거예요. 자, 설정 전의 잔액은 지금 2천에서 500이 줄었으니까 얼마 남아 있어요? 1,500 남아 있어요. 그죠? 1,500 남아 있으니까 1억 1,500에서 1,500을 빼면 올해 추가로 발생된 퇴직급여는 얼마인 거예요? 그렇죠. 1억이죠. 가정을 그냥 판관비로 가정했어요. 이걸 다 또 쪼개기엔 너무 또 복잡해질 것 같아서. 자, 그냥 판관비로 가정하고. 자, 그러면 퇴직급여 판매비와 관리비 1억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1억이라고 12월 말일자에 수정분계를 해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요거는 닫고요. 일반 전표 입력을 열어주세요. 자,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로 가서 자, 저는 이제 뒤에 것까지 다 입력을 해놔서 그래요, 여러분.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자, 12월 31일 날 차변에 퇴직급여 1억,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1억 조금만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계를 해주시면 된다. 퇴직급여 800번대 판관비로 하자고 가정했으니까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아까 도입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회사가 현금으로 지급되지도 않은 이 퇴직급여 비용을 기록했다. 그럼 여러분 이거를 송금으로 인정해 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법인세법의 입장은. 그래서 이렇게 사내에 적립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외부 적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비용 처리해도 우리는 기말에 이 충당부채 설정된 퇴직급여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이 이렇게 해서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것은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아주 쉽게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감을 대충 잡아놓고 이렇게 자료 입력하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것도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된 그 퇴직급여는 실제 지출된 건 아니니까 이거를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퇴직금 실제로 1억 원이 올해 더 추가로 발생했는데 그 발생주에 따라서 퇴직급여 비용 지금 기록했는데 이걸 왜 인정 안 해주냐 이거예요. 세무서 입장에서는 그건 니네가 내부적으로 한 거지 실제로 퇴직금이 지출된 건 아니니까 그건 뭐 송금으로 인정 안 해주겠다.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기업이. 퇴직금이 지금 1억이 발생됐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세무당국에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그 1억을 금융기관에다가 직원들 퇴직금 줄 거라고 적립을 해라. 그러면 그걸 내가 송금 산입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어요. 그게 바로 퇴직연금이에요, 여러분. 이해돼요, 여러분? 네. 우리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이 있고 확정급여형이 있는 거 아시죠? 확정기여형은 그 운영에 따른 책임을 종업원이 지는 거라 그냥 회사는 금융기관에다가 종업원 계좌에다가 퇴직금 싸주면 차변에 퇴직급여 그러고 끝이에요. 뭐 100% 기여형으로 가입했다 그러면 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잡을 필요도 없죠. 그냥 매달 매달 퇴직금 정산해서 다 그 직원 계좌로 넣어준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시험이 그 기여형이 아니라 급여형이 나온단 말이에요. 급여형은 뭐예요? 확정 급여형은 그 운영 책임을 그 회사가 갖는 거니까 금융기관에다가 그 퇴직금 불입했을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회계 처리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퇴직연금 확정 급여형으로 가입하고 이렇게 퇴직연금을 9천만 원을 불입했대요. 근데 이제 그 전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2천만 원이 있었대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어 학계장학시산표 1월 1일자로 이렇게 조회해 보면 1월 1일자로 이렇게 조회해 보면 여기 지금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2천만 원이 지금 1월 1일 날 있었다.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나왔고 실제 데이터도 1월 1일 날 2천만 원이 지금 있는 상태예요. 이해되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12월 31일 날 지금 9천만 원을 우리은행 그 보통예금으로 퇴직연금에 지금 가입을 했대요.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
확정급여형이다 이렇게 가로 열고 써놔주세요. 확정급여 당연히 뭐 이거는 확정급여형이죠. 그쵸? 확정급여형이다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연습할 때. 자, 그래서 요거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날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교재는 우리 교재 105쪽인가요? 예, 105쪽에 있어요. 105쪽 맨 위에 12월 31일자에다가 입력을 한번 해보죠. 자, 이해되는 거죠, 여러분? 기초에 퇴직연금 운영자산이 2천 있었고 9천만 원만큼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퇴직연금에 더 불입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내용이.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일반전표 입력 12월 31일자로 가서 자, 다른 건 볼 필요 없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만 12월 31일자의 차변에 퇴직연금 운영자산 9천, 대변에 보통예금 우리은행 9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추가로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고요. 해답에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불입한 거 이 금액을 그 퇴직금 전체 추계액에서 퇴직 급여 충당 부채로 인정받은 금액을 빼고 나머지 이 추계액에 대해서 이렇게 적립을 하면 신고 규정으로 송금 산입할 수 있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9천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9천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은 이걸 송금 산입 일정 한도 내에서 송금 산입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되게 이 학생들이 이 퇴직금 관련된 세무조정을 되게 힘들어하는데 제가 뒤에 가서 차분하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기억을 해봐요. 자, 이렇게 회사 내부에다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아무리 기록을 해도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이거 회사 내부에 쌓은 거니까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확정 급여용으로 해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불입한 게 있으면 이거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한 거니까 어, 일정 한도 내에서 송금 산입해가지고 송금으로 인정해주겠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 정도만 인지하고 뒤에 가서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제 분석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 음. 자, 그래서 퇴직금과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한번 자료 입력을 한번 간단히 해봤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교시에 또 뵙겠습니다.